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ISA 계좌에서 테슬라에 가장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ISA 계좌에서는 주식에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해외 상장 ETF에도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슬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국내 상장 ETF나 펀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펀드는 한 종목에 최대 10%까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테슬라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려면 ETF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국내 상장 ETF 중 테슬라 비중이 높은 ETF는 총 4종목이 있습니다. 2024년 9월 17일 기준으로 주가는 $228 수준입니다. 한때는 $400를 넘었던 주가니까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죠. 사실 $400를 돌파했던 시점은 주가 상승이 너무 빨랐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기록할 날이 올 거라고 보는데요. 우선 매출과 이익 성장성을 살펴보면 매출 성장세는 꺾이지 않고 있죠. 앞으로 생산 캐파는 계속 증가할 테고요. 사이버 트럭과 같은 새로운 제품이 본격적으로 생산된다면 성장성은 지속되겠죠. 문제는 이익 부분인데요. 올해 2024년도 이익은 2023년보다도 못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은 여전히 성장하지만 이익은 역성장하는 것이죠. 판매량을 확대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했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저는 이 시점이 테슬라를 장기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성장이 확보된 기업의 주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익의 성장 둔화나 악재가 나왔을 때나 가능한 거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테슬라는 전기차 선두 기업입니다. 전기차계의 아이폰이라고 볼 수 있죠. 전기차 생산을 위해 탄생한 기업인 만큼 전기차 생산에 최적화된 기업이며 중국 내수 시장에서 BYD가 많이 팔리는 것을 제외하면 실제로 전기차 분야의 압도적 선두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 분야에서 아이폰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어려운 것처럼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더욱 공고히 되어 가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자율주행에 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은 테슬라의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쌓으면서 진화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이런 이유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가히 독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기가팩토리를 통해 배터리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죠. 완성차를 제조하는 테슬라가 배터리 경쟁력 확보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전기차 생산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아마 테슬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4860과학 배터리 건식 생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물론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기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ESS와 재생에너지 분야는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죠. 테슬라는 앞으로 5년, 10년, 20년 그 이상의 성장성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테슬라를 연금계좌에서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상장 ETF가 총 4종목이 있는데요.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트셋, 코덱스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 타이거 테슬라 채권 혼합 FN입니다. 4종목의 정보를 살펴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에이스 ETF가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테슬라 투자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스는 테슬라 주식 투자 비중이 약 18% 수준인데요. TSLL, TSLT, TSLR과 같이 해외 상장된 ETF를 활용해서 테슬라의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편입된 ETF는 모두 테슬라 주가의 일일 변동성을 2배 추적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그래서 실제 테슬라에 투자되는 비중을 본다면 약 72% 수준에서 테슬라 주가에 노출된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은 약 24.7% 수준으로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고, 코덱스의 다른 상품인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은 테슬라의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TSLY를 약 11% 수준에서 편입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편입한 21.8%보다 낮은 효과가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거 ETF는 약 30% 수준에서 테슬라에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ETF별로 구성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을 살펴보면 테슬라 외에 편입된 종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ATL, LG에너지솔루션, 파나소닉과 같은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2차전지 기업이며, 그리고 AMD, 엔비디아, TSMC와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2차전지 기업과 비슷한 수준에 편입된 것을 볼 수 있네요.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의 전체 투자 현황을 정리해보면 70% 수준은 테슬라에 투자되어 있고 나머지 30% 수준은 2차전지 기업과 반도체 기업에 투자된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의 구성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외에 편입 비중이 높은 종목으로
엔비디아, AMD, NXP, 온 세미컨덕터가 편입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두 반도체 기업입니다. 테슬라보다 반도체 기업에 노출이 더 많이 된 ETF라는 특징이 있네요. 물론 CATL, 파나소닉,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2차 전기 기업, 미셸린과 같은 타이어 기업 등에도 투자가 되고 있지만 반도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투자하면서도 반도체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군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테슬라 인컴 밸류 체인은 채권 혼합형인 만큼 채권의 비중이 60% 이상 투자되고 있는데요. TSLY와 같은 커버투콜 전략을 활용하는 ETF가 11.4% 편입되어 있고 테슬라 콜옵션이 일부 편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거 테슬라 채권 혼합 ETF는 테슬라 30% 외에 모두 국고채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듀레이션은 약 5% 정도 수준이니까요. 중기채로 운용되고 있네요. 테슬라에 투자하고 싶지만 변동성이 걱정되는 분들이거나 퇴직연금 계좌에서 70% 비율 때문에 주식형 ETF에 투자가 불가능한 분들이라면 타이거 테슬라 채권 혼합 ETF를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선이 테슬라 주가 변동률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 상승한 ETF가 하나 보이네요.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입니다. 앞서 구성 종목에서 살펴보았듯이 반도체 비중이 매우 높았죠. 엔비디아를 비롯해 반도체 주가가 강세를 보이던 구간에서는 테슬라 약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는데 반도체 주가가 약세를 보인다면 테슬라 상승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에이스 ETF는 테슬라 노출 비율이 가장 높은 ETF죠. 때문에 테슬라 주가와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만 테슬라 직간접 편입 비율이 약 70% 정도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조금 덜 하락하고 테슬라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다 그만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국내 상장된 ETF 중에서는 테슬라와 주가가 연관성이 가장 높은 ETF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ETF는 테슬라 편입 비중이 약 30% 수준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와 연관성이 30% 수준에서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덱스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를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진 않네요. 하지만 상승하는 구간에서 주가 상승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대로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그래도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분배금을 살펴보면 매월 분배금이 120원 수준에서는 지급되고 있네요. 현재 수준이 유지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분배금으로 연 약 15%가 지급되고 있네요. 하지만 주가를 보면 ETF가 상장된 이후 테슬라 주가는 약 10% 상승하였는데요. ETF 주가는 약 6.4% 수준으로 하락했으니 테슬라 주가를 추적하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ETF는 테슬라의 주가가 박스권에 갇히거나 상승만 하더라도 완만하게 천천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승은 반영하지 못하고 하락은 일부 반영하게 되므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효과적인 투자 상품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시 정리해보면 테슬라의 노출 비중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에이스와 타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에이스가 테슬라의 약 70%, 타이거가 약 30% 노출되어 있는데요.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주식형의 70%를 초과해서 투자가 불가능하므로 에이스 70%, 타이거 30%를 투자한다면 테슬라의 투자 효과가 약 59%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머지 41% 중 채권의 21%, 2차 전지와 반도체의 20% 수준에서 투자하는 효과가 있겠네요. 이 영상이 테슬라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